유언장에 숨겨진 조항이 있는 걸 못 봤나 보네. 민강 유통의 정당한 후계자는 문태경 본부장이야. 루시아의 말에 민경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민두식이 유언장에 숨겨놓은 충격적인 비밀 조항으로 인해 모든 것이 통쾌하게 되짚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문태경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긴급 소집된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경채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문태경을 노려봤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도 긴장한 얼굴로 회의 테이블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민경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대답 대신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서류 봉투는 마치 폭탄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강유통의 진짜 후계자가 밝혀질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정이 민지섭을 힐끗 쳐다봤고 민지섭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후계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민지섭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문본, 설마 자기가 후계자라는 건 아니겠죠? 민수정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침착하게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잠깐, 민경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회의를 소집한 거야? 회장 대행이신 사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문태경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출된 민두식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도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문태경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경채가 재빨리 손을 뻗어 서류를 가로채려 했지만 문태경은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미 복사본이 모든 이사분들께 배포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각 이사들 앞에 봉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한 이사가 봉투를 열며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원통한 죽음, 빼앗긴 정체성, 그리고 진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습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님의 유일한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사들의 놀란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문태경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과 저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합니다. 민지섭이 자신의 봉투를 뜯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이게 진짜야? 민지섭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정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문본. 아니, 당신이 정말 민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움켜쥐고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원본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아무리 찢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민경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벽을 응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문태경은 프로젝터를 켜고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와 병원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경수의 아들 한기철이 아닙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님과 한경수 부인 사이에 태어난 숨겨진 아들입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문태경은 차분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0년 전 민두식 회장님은 협력업체 대표였던 한경수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병원 출생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출생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한경수 부부는 민두식 회장님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민경채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가 민씨 집안의 후계자라는 증거야? 민두식 회장님은 스캔들을 막기 위해 한경수 부부를 제거했습니다. 문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말입니다. 조필두를 시켜서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판술의 금고에서 발견된 계약서와 조필두의 진술서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는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문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저를 입양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민경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태경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꾸며낸 거라고. DNA 검사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문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두식 회장님의 머리카락으로 실시한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합법적으로 채취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몰래 훔친 거겠지. 병원 측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태경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민경채는 서류를 낚아채 찢으려 했습니다. 종이가 반으로 찢어졌지만 문태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증된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99.9% 일치. 문태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안 돼.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문태경은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동시에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민씨 집안의 진짜 혈육은 저 하나뿐입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언니, 이거 뭐야? 문본이 진짜 민 회장 아들이라고. 민수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캐비닛을 열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출생 기록. 내 출생 기록이 어디 있지? 민지섭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수정은 민경채 곁에서 함께 서류를 찾았습니다. 언니, 설마 우리도? 민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공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채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봉투가 열렸고 안에서 입양 서류가 나왔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양 서류? 세 분 모두입니다.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수정 아가씨, 지섭 도련님. 모두 회장님의 친자가 아니십니다. 민수정이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지섭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비슷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우리가 전부 입양됐다고.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한경수 부부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속죄로 고아원에서 세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속죄?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자식으로 키운 거야? 죄책감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세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공 실장이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평생 숨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수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누군데? 민지섭은 벽에 기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30년 동안 민씨 집안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민경채는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공 실장. 민경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 문태경 본부장이 조사했을 겁니다.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전체가 알겠네. 민경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짜였다는 걸. 민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문본 그 새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릴 망신시키려고. 그럴 거야. 민지섭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지. 한경수의 아들이니까.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지위, 미래.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는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기관입니까? 저는 민강유통법무팀장 김선재입니다. 며칠 전 실시된 검사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김선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요? 법원 영장까지. 그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문 본부장. 김선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언제 어떻게 회장님의 DNA를 확보한 겁니까? 합법적으로요. 문태경이 의자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료진의 동의하에 체열 과정에서 샘플을 얻었습니다. 그게 합법이라고요?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은 법적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태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영장도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요. 김선재는 서류를 집어들고 검토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입양된 자식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김선재가 새로운 전략을 꺼냈습니다. 민경채 사장, 민수정, 민지섭. 그들도 법적으로 민두식 회장의 자녀입니다. 친생자가 존재할 경우 입양자의 상속권은 크게 제한됩니다. 문태경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선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싸워야겠군요. 30년 동안 민씨 집안의 자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을 순 없습니다. 법은 혈연을 우선시합니다. 문태경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두식 회장이 30년 전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친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게 밝혀지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죠? 문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각오했습니다. 정말요? 김선재가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민강유통을 물려받으면 살인자의 아들이 재벌 회장이 되는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문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강유통 주식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친자 논란 뉴스가 터졌습니다. 김선재가 싱긋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 혼란이 계속되면 민강유통은 무너질 겁니다. 문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선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권력입니다.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문태경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루시아는 민강 유통의 혼란을 지켜보며 차분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스텔라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자 논란으로 다들 정신없을 때야.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을 찾아야 해요. 김선재의 동선을 추적했어. 스텔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 경기도 외곽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여. 루시아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신병원 근처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도 확인했어. 스텔라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선재의 차가 일주일에 3번씩 그곳을 방문하고 있어. 루시아는 즉시 모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 실장님, 경기도 파주에 있는 희망정신병원을 조사해 주세요. 폐쇄병동이 있는지 특별관리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태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틀 후 모태주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루시아 사장님, 정확했습니다. 3층에 폐쇄병동이 있고 VIP 환자가 1명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극비리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텔라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내부자를 매수했어. 환자 명단을 확보했어. 화면에 명단이 떴습니다. 김만수, 박영호, 이철수. 평범한 이름들 사이에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가명. 민가명?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야. 이게 민두식 회장님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스텔라가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두식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을? 스텔라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복수보다 정의가 우선이야. 불법 감금은 범죄야.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지만 김선재가 눈치채면 회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해칠 수도 있어. 스텔라가 말을 끝맺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루시아는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감금 신고하려고 합니다. 민강유통 회장 민두식이 희망정신병원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루시아가 증거 자료를 팩스로 보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색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을 급습할 예정입니다. 루시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스텔라가 물었습니다. 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을 구해내야 해요. 새벽 5시 루시아는 모태주와 함께 희망정신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사장님이시죠? 경찰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아십니까? 3층 폐쇄병동 특별격리실입니다. 모태주가 병원 도면을 펼쳤습니다. 여기입니다. 경찰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3층 폐쇄병동을 먼저 확보한다. 환자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오전 6시 경찰이 병원에 진입했습니다. 루시아와 모태주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물러섰습니다. 3층으로 반장이 외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루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민두식이 저기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폐쇄병동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음산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격리실은 저쪽입니다.
한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격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에 누운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불 켜. 반장이 지시했습니다. 형광등이 켜지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침대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면제에 취한 듯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달려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두식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루시아를 향했습니다. 루시아? 네, 저예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놀랐습니다. 왜 자신이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해줘서 고마워. 구급차 불러. 경찰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민두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과다 수면제 투여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장과 담당 간호사들을 모두 체포해 반장이 지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병원장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가 시킨 겁니다. 저는 돈만 받았을 뿐입니다. 루시아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민두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해야 할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민두식을 들것에 옮기고 검사실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루시아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수면제를 투여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은 있나요? 회복 중입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루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나야 김선재와 민경채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민두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그의 활력 징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초췌해 보였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왜 구했을까?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루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김선재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루시아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장과 간호사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루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루시아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민두식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루시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나를 구하지 못했어? 왜 그 사람을 구하는 거야? 회장님.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불법 감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 민두식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민두식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민두식도 문태경을 봤습니다. 친아들. 30년 만에 찾은 혈육.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문 본부장. 민두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 덕분에 무사히 구출되셨습니다. 문태경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한테 들었어. 루시아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친자지간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쉬세요.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조사하러 올 거예요. 민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도요. 루시아가 답했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지만 복수와 용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두식은 충분히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문태경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살았어. 민두식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으며 답했습니다. 루시아가 날 구해냈더군. 네, 루시아 씨가 김선재의 동선을 추적해 회장님을 찾아냈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네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텔라가 준비한 자료였고 그는 단지 이사회에서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경수 부부.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내가 사업 초창기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민두식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어. 문태경은 민두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했지만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푹 쉬십시오. 회사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나저나 루시아는 어디 있나? 사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 민두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아.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날 구해냈으니. 문태경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 저 문태경입니다. 태경. 민 회장은 괜찮아? 회복 중이십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는 정말 정확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스텔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의심되나? 아닙니다. 다만, 태경,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텔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 회장을 구출하는 게 급선무였어. 민경채와 김선재를 견제할 시간이 필요했고, 문태경은 스텔라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스텔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태경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자신은 정말 민두식의 아들일까? 루시아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은 어떠세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문태경이 답했습니다. 루시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문태경은 루시아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텔라가 DNA 검사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문태경이 설명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를 혼란시키고 회장님을 구출할 시간을 확보하려고요. 루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민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마도. 문태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본부장님, 진실이 무엇이든 본부장님은 올바른 분이에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두식은 퇴원하여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은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를 당장 회장실로 불러.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민경채와 김선재가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앉아. 민두식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민경채는 의자에 앉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김선재는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민경채가 말했지만 민두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민두식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선재가 민두식을 차에 태우는 장면,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면, 그리고 민경채가 병원을 방문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네가 날 가둔 증거야. 민두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회장님 건강을 위해. 건강?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는 게 건강을 위한 거였어?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을. 치매 연기였어, 이 멍청한 놈아. 민두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희를 시험한 거였어.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몰랐어요. 김선재가 혼자. 거짓말. 민두식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가 병원에 와서 뭐라고 했지? 여기서 죽어서야 나올 거예요 라고 했잖아. 화면에서 민경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 민두식이 일어서며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김선재, 넌 즉시 해고야.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어. 납치, 감금, 상해 혐의로.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경비. 민두식이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들어와 김선재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김선재가 발버둥 쳤지만 경비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이잖아요. 딸? 민두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딸 타령이야? 날 죽일 뻔했으면서. 전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가.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준비나 해.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문태경이 지나가다 민경채를 봤습니다. 사장님. 민경채는 문태경을 노려봤습니다. 네 때문이야. 다 네 때문이라고. 제 잘못이 아닙니다. 문태경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DNA 조작해서 우릴 혼란시키고 그 틈에 아버지를 구출했지.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한경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문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드러날 거야.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스텔라가 조작했다는 것도.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문태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김선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민경채가 변호사를 동원해 보석금을 내준 것입니다. 김선재는 즉시 민경채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김선재가 민경채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왔어? 민경채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 김선재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태경 그 새끼. 민경채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를 조작했어. 스텔라가 시간을 벌려고 꾸민 거야. 김선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어. 민경채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기관에 다시 조회를 넣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뭡니까? 검사 의뢰인이 스텔라 장이야. 민경채가 서류를 김선재에게 넘겼습니다. 문태경이 아니라. 김선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민 회장님 DNA 샘플 채취 날짜를 보세요. 민경채가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에요. 그럼. 김선재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DNA로 검사한 거군요. 정확해. 민경채가 싱긋 웃었습니다. 스텔라가 누군가의 DNA를 민 회장 것이라고 속인 거야. 김선재는 흥분했습니다. 이걸 폭로하면 문태경은 끝장입니다. 아직이야.
민경채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검사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해.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를 매수하든 협박하든 해서 진실을 밝혀내죠. 그래. 민경채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문태경과 스텔라 그리고 루시아. 다 끝장내줄 거야. 한편 루시아는 스텔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선재가 움직이고 있어.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예상했어. 스텔라가 차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DNA 조작은 언젠가 들통날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스텔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의 아들이 아니야. 나도 그걸 알아.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 스텔라가 설명했습니다. 민 회장을 구출하려면 민경채와 김선재를 혼란시켜야 했어.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했지.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통났어요. 민경채가 조사하고 있어요. 알아. 스텔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카드가 있어. 무슨 카드요? 30년 전 진실. 스텔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두식이 한경수 부부를 죽인 증거. 이게 진짜 무기야. 루시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판술의 금고에서 훔쳐낸 계약서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민두식은 감옥에 가. 스텔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강 유통은 우리 손에 들어와. 루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 김선재는 DNA 검사기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담당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민두식의 DNA 검사 진실을 말해주세요. 담당자는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의뢰는 스텔라 장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샘플이라고 제공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모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그냥 샘플만 가져왔습니다. 민두식 것이라고 하면서요. 김선재는 녹음기를 끄고 담당자에게 다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공증도 받아서요. 담당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민경채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고 문태경과 루시아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경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두식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문태경 본부장이 회장님의 친아들이라는 주장. 민경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스텔라 장이 다른 사람의 DNA로 검사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문태경이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기관 담당자의 진술서가 있어. 공증까지 받았지. 문태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텔라의 조작이 들통난 것입니다. 스텔라장. 민경채가 스텔라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벌기 위해 DNA를 조작했죠? 회장님을 구출할 시간을 확보하려고요. 스텔라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맞아. 내가 조작했어.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어? 스텔라가 반박했습니다. 민 회장을 불법으로 감금한 건 너희잖아. 민경채는 당황했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문태경이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회사와 주주들을 속였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문태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문 본부장.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DNA를 조작한 겁니까? 문태경은 스텔라를 바라봤습니다. 스텔라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문태경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사기는 사기야. 민두식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민두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 본부장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가 날 구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요? 민경채가 되받았습니다. 사기친 건 용서됩니까? 민두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문 본부장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를 해임할 수밖에 없어.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문 본부장님을 해임할 수는 없어요. 루시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두식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이건 회사의 문제야. 아니에요. 루시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30년 전 진실이에요. 민경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루시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경채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건 30년 전 한경수 부부 살해 사건의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루시아를 주시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께서 조필두를 시켜 한경수 부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루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루시아, 자네. 오판술의 금고에서 발견한 계약서와 녹음 파일입니다. 루시아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필두마저 살해하셨죠. 민경채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진짜야? 공증받은 원본입니다. 스텔라가 말했습니다. 검찰에도 제출할 예정이에요. 민수정과 민지섭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들었어. 민수정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인자라는 거 맞아? 민두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사람을 죽여? 민지섭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예요? 민두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민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안하다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두식이 변명했습니다. 한경수 부부가 스캔들을 폭로하려 했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쉽게 사람 목숨을 빼앗는 분이셨군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자네까지. 저도 피해자예요. 루시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 백미소를 죽인 게 회장님이잖아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미소? 민경채가 되물었습니다. 네. 루시아가 가면을 벗듯 말했습니다. 저는 백설이에요. 정루시아는 가명이고요. 민수정과 민지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민수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세리가 폭행한 피해자의 엄마예요. 루시아가 선언했습니다. 제 딸은 여러분 가족 때문에 죽었어요. 민경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야?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러 왔어요. 루시아가 답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처벌받아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됐습니다.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일주일 후 검찰은 민두식을 구속했습니다. 살인 교사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강 유통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30년 전 한경수 부부를 살해하고 최근 조필두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이 지켜봤습니다.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은 수갑을 찬 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루시아는 문태경과 함께 걸었습니다. 끝났네요.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문태경이 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주저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복수는 원래 그런 겁니다.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죠. 스텔라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루시아. 루시아는 스텔라를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이제 민강 유통은 어떻게 할 거야? 스텔라가 물었습니다. 입양된 자식들에게 돌아가겠죠. 문태경이 답했습니다. 저는 친아들이 아니니까요. 민경채가 다가왔습니다. 문 본부장. 사장님. 민경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당신 부모님께 그리고 미소에게 저지른 일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미안합니다. 민지섭이 말했습니다. 민강 유통은? 민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지 회사를 차지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민경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세요. 루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입양되었어도 30년을 민씨 집안으로 사셨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루시아. 아니에요.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걸요. 한 달 후 루시아는 민세리와 함께 백미소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미소가 있는 곳이야. 루시아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미소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 세리야. 루시아가 민세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미소도 용서했을 거야. 문태경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도 함께였습니다. 루시아 정말 대단해. 스텔라가 말했습니다. 복수를 넘어섰어. 언니 덕분이에요. 루시아가 답했습니다. 문태경이 다가왔습니다. 루시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소 분식을 다시 열려고요. 루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좋은 선택입니다. 본부장님은요? 저도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문태경이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셨던 삶으로요.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네 사람은 묘지를 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소야, 엄마 잘했지?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감쌌습니다.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처럼. 민강 유통은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이 함께 경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태경은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스텔라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종종 한국을 방문하며 루시아와 민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미소 분식을 다시 열었습니다. 민세리와 함께 배달 스쿠터를 타고 동네를 누볐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민세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만들어야겠네. 루시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